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도 총선 시리즈. 아, 총선요. 그렇죠. 지금 아주 전 나라 전체가 아주 포커스가 다 거기에 맞춰 있죠. 네, 그래서 네. 총선 이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는 어떻게 바뀔까? 대통령은요. 네, 네. 생년월일 한번 줘보세요. 60년 60년. 11월 1일. 예. 이었고, 예. 아, 자, 대통령 경자생 짙으시네요. 올해는 이제 날삼재시고. 자, 날삼재를 맞는 거는 맞습니다. 대통령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개인 지금 윤석열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나아가는 날삼재 또 삼재수를 좀 맞을 거예요. 구설 시비도 맞겠고 사람들한테 저 이래저래 이런 매도 맞고 저런 매도 맞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삼재는 분명히 맞고 있다는 거 사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선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저께도 뭐 대담하시고 하시던데 보니까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는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치우치실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왜 쓰냐면은 지금 특히 또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 의대 증원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뭐 한치 서로 양보 없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완전히 따로따로 국밥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국힘이 일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수월하시겠지만 그야말로 민주당이 이기고 난다고 하면 본인도 스스로 아셔요. 내가 식물 대통령 된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거는 뭐 3살 먹은 애부터라도 윤석열 누구야 그럼 대통령하고 달듯이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핫바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야.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어. 뭐 어떻게 하겠어. 지금 탄핵까지 소리가 나오잖아. 200석을 얻으면 나는 탄핵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낭설일까요 과연?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 대통령 운은 진짜 이번 선거로 인해서 당신이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직을 잘 보직하고 탄핵까지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탄핵은 진짜 절대절명 대통령이 잘못을 해야만이 진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 정치 잘못한 데서 탄핵시키면은 대통령들 중에 정치 진짜 100%다 잘한 사람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이제 내려앉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때문에 뭐 정권을 넘겨줬다도 그러다 탄핵시킨 건 아니잖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를 아무리 초벌해서 정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탄핵감은 아닌데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자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과연 어느 정당이 주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남아있는 3년 동안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민주당이 힘을 꽉 차서 민주당이 자리를 잡는 바람에 핫바지 대통령이 되는지 대통령 운명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지 대통령. 그 식물인간은 너무나 많이 아는 거고 바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된다. 저는. 이 총선 이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운기가 네. 강세인가요, 하락세인가요? 하락세죠. 하락세. 그 말이면 개인으로만 알겠죠. 봤을 때 개인이죠. 생년월일. 예. 아, 저는 당을 떠나서 개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진짜 1, 2년 됐을 때 막 크라이막스 차올라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셨어.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삼재 빼고는 기류는 좋아요. 대우는 들어와있는 해운년은 맞아요. 운이 좋아야 되는데 그 운의 기운이 자꾸 꺾이고 있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운은 대우는 맞아요. 삼재만 빼면. 대우는 맞는데 그 대운이 지금 가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건강 쪽이나 뭐 이런 것도 건강은 좀 혈압 조심하셔야 돼요. 혈압.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혈압을 좀 물론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렇겠지만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혈압적으로 항상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또 신경적으로 너무 예민해 가고 계시면은 힘이 들어요. 좀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이렇게 내가 카리스마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덜어는 조금 양보할 거는 과감하게 멋있었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등장했어. 그런 카리스마가 다 멋있는 건 아니거든. 내가 아닌 건 정확하게 아니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 인정할 줄 아는 남자. 진짜 멋있는 남자죠.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남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꾸 뭔가에 가려져 갖고 당신 뜻대로가 안 되고 있어. 워낙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직해요. 내가 한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건데 정치라는 거는 내 생각만 갖고 5천만 국민이 이끌어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직한 성격에 있어서 조금 부드러움도 보여주고 타협할 줄도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조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쉬운 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삼재 빼고는 올해 기로는 좋습니다. 삼재 빼고는. 네, 삼재 빼고 올해는 날삼재인데 있죠. 굉장히 크죠. 크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올해 날삼재 제대로 맞고 있어요. 진짜. 네. 내년은 괜찮아지나요? 운기가. 운기가요. 선거의 흐름이 내년 운기를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년의 국운도 지금 과연 어느 쪽에서 힘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국가 운도 변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뭐 어떤 거 하나 때문에라도 운기가 뒤집힐 수 있듯이 우리 지금 4월 10일 선거 이후에도 우리 국운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선생님들 아마 그렇게 예견을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네. 총선 시리즈. 이번에 준비해온 분은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요. 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이후에 어떤 운세를 갖고 있을까? 네. 이재명 대표님은 워낙에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겪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바쁘셔요. 지원도 해야 되고 내선거도 해야 되고 또 법원에도 출두하셔야 되고 그런 아주 진짜 그야말로 한 몸을 가지고 1인 다역을 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자, 이재명 대표님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는 좀 좋은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왜 쓰냐면 이재명 대표님이나 지지자들 듣기 위해서는 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지만서도 저는 그렇게는 점사를 안 봅니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하는 게 저고요. 또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라 그래서 없는 소리 지원해서 했어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는 많이 힘들 겁니다. 저승길을 넘나드는 해운년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정치적인 생명이 그만큼 사지에 몰려있다. 내가 이번 선거에 만약에 필패를 한다, 졌다. 그럼 이재명의 인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그 사법적으로 쫓아들어오는 그 음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법을 피해 살 수가 없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제1조가 그렇잖아요.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지금 보면은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출두하는 날짜도 본인이 미루잖아. 그렇죠. 그게 나중에 불이익이 돼요. 지금은 대표님이 선거 때문에 이유를 대고 지금 이렇게 피해 나가신다고 하지만서도 개인적으로 이재명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선처를 바라고 싶어도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인간의 법에 앞서서 인간이 법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서 좋을 건 없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님은 야당을 대표하시는 대표적인 분이신데 또 야당을 대표를 한다라고는 국민의 2분의 1 이상을 갖다 대표하시는 분이라도 가언은 아니죠. 근데 그런 분이 자꾸 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진짜 평범한 국민들은 이재명이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것 다 어쩌면 샘플로 견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된다. 이거는 결코 좋은 거는 아니다. 대신 대표님이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하도 이기면은 또 이재명한테 힘이 되겠지만도 한편으로 꺾여 있는 날개는 세우지는 못한다. 분명히 법으로 내가 지은 죄는 분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밝혀져서 무죄라고 하면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이재명 대표님은 이겨도 힘들고 저도 힘들다. 그러나 이왕이면 이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좌우당간 이재명 대표님은 선거 끝나고 나도 많이 힘들다. 끝나고 나면 국민들한테 시달리는 면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말해서 자 그런 것도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올해 운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운으로 봤을 때는 네. 총선 이후에는 또 어찌됐건 조금 힘들다. 예, 자 이재명 대표님이 물론 잘하신 것도 있어요. 100%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하신 것도 잘하시죠. 그분이 워낙에 정치도 오래 하셨고 뭐 정치에는 국회에는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이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하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잘한 거 많은 것보다 잘못한 게 하나가 더 커 보이는 게 바로 인생사인데 이재명 대표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도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봤을 때는 끝나도 힘든 올해다. 갑진년 해운년에는 어떻게 됐든 이재명이한테는 힘든 해운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네. 야당 여당으로만 나누자면 네. 이제 국민 2분의 1이 지지를 하는 이제 야당이 수장인데 그렇죠. 그 수장이만큼 이제 뭐 차기 대권 주자로서 네. 항상 거론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금연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그런 쪽으로 봐갖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단일 대우라 그래요. 그분 하나로 대권 주자로 다 밀고 나가는데 여권 뭐 야권에서 다른 대권 주자도 계시지만 부각되지는 않아.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던 어떻게 됐던 간에 그래도 단일 대우로 이재명 그분이 당대표 될 때도 78% 넘는 높은 수치를 갖고 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다고도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뭐 대장동이니 뭐니 해갖고 다 갖다 그 사람한테 재능 갖다 씌워놓는데도 불구하고 단일 대우가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아마 그 대권 주자로는 나설 겁니다. 당신이 진짜 어떤 일에 의해서 교도소 가기 전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예컨대 이 자리에 앉아 보건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분명히 야당 대표로 대권 주자로 제일 먼저 나오실 거고 국민들도 또 그렇게 지지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공수가 네, 전달되시나요? 그럼요. 자전 대권 주자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네. 총선 시리즈 무겁고 어렵지만 네, 개인의 운으로 네, 개인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선생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여당의 대표, 국민의힘 예, 대표죠. 예, 비대위원장. 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개인의 운, 핵심은 개인의 운입니다. 개인의 운이 어떻게 되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올해는 해운년은 좋아요. 불길하진 않아요. 대우는 기로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운기는 좋다. 이 사람 상품으로 봤을 땐 되게 꼼꼼해요. 꼼꼼하고 좀 잘 참는 성향이 있고 한동훈이란 비대위원장은 개인 한동훈을 보는 거예요. 대표로 보는 게 아니고 자 개인 한동훈은 잘 참는 성향이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물론 언변도 좋지만서도 이 사람이 자기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해.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 한동훈이 운은 좋다. 이름 나고 명성 나는 해운년이다. 올해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동수 당에서 뭐 쓸모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아니요. 자, 그 부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뭐 뉴스에 보면은 한동훈이가 선거 끝나면 사라질 존재감이다. 그런 얘기. 또 없어진다. 뭐 또 자리매김할 거라 하는데 올해 개인 한동훈이 운으로 봐서는 운이 좋아요. 그래서 선거 끝난다 하더라도 그 존재감 분명히 빛날 겁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또 뭐 선거 끝나고 나면 뭐 국힘에서 한동훈이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정치 들어온 지 불과 며칠 됐어. 얼마 되지도 않았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전혀 정치 초인이라고 신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법에서 뼈를 뭐 굳힌 사람이긴 하지만서도 이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민의 생각하고 정치하고 분명히 법하고도 민적 관계가 있는 거잖아. 동떨어져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 오래 있다 보니 우리 국민의 심정도 잘 알고 물론 범죄자들만 다루고 피해자들만 다뤘던 사람이긴 하지만서도 한편으로는 냉철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 한동훈이는 분명히 선거 끝나고 나서도 존재감은 빛나고 국힘에서도 이름을 날 겁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올해 워낙에 기운이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네. 국민의힘이 총선에 이긴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는? 밝죠. 대표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아, 당대표? 예. 좌파 우파에 편중돼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라는 예시를 들고 하는 얘기니까 만약에 국힘이 이번에 선거에 이긴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에 이기고 나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갖고 당대표로도 선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의 90%. 만약에 진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국힘에서 이제 본인은 끝나고 나면은 나는 이제 안 한다고 하겠지만 추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국힘에서 떠나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정치로 다시 뭐 국가 공무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제 한동훈이 이미 정치계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공무직에 돌아가기보다는 국힘에서 남아서 뭔가를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총선 시리즈. 총선 이후에 네. 김건희 여사의 운세 개인으로 봤을 때 72년 7월 25일생이시거든요. 72년 7월 25일 5일. 음력으로. 예, 김건희. 네. 자, 네. 이분도 올해는 삼재네. 김건희 여사는 원래 타고난 사주가 좀 센 사주예요.
편안한 사주는 못 됩니다. 절대 칠성지로 타고난 사주인데다가 일부 종사가 어려운 사주예요. 그런데도 잘 이겨나가는 거는 천인간 만인간 군림하면서 가는 건 맞고, 그 누가 부부 아니랄까봐 저번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 본 거하고 저랑 비슷하네. 운은 좋아요. 오늘 김건희에서 운은 들어와 있는데 대신 삼재라는 게 가려져 있습니다. 한 집에 삼재가 둘이면 한 사람은 반드시 삼재를 맡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두 사람이 다 삼재를 지금 아주 몸으로 치고 맡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올해 운으로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면 올해 운은 좋아요. 똑같습니다. 삼재 빼고 나면 대통령하고 똑같이 기루는 대우는 들어와 있어요. 대우는 들어와 있다서 다 좋은 건 아닌데, 김건희 여사는 이 영상을 뭐 어느 누가 다 볼 수도 있겠지만, 혹은 또 김건희 여사도 볼 수 있겠지만, 자, 우리 김건희 여사는 평생 빌어야 되는 사주예요. 본인이 평생 빌어야 되는 사주인 거를 본인이 알 텐데, 자, 이 빌어주는 공덕이 뭐 옛날에 하도 뭐 이렇게 천공이고 만공이고 그런 소리가 많이 돌아서 그 소리만 들으면 소름 끼쳐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보는 무속인 세계에서 인간 김건희를 봤을 때는 평생 당신은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다.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고초를 겪을 거고 인생이 파란만장할 거다. 순탄하게 가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갑진년 해운년은 그래도 삼재 빼고 나면 운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한창 이슈가 됐던 김건희 특검법, 네, 이게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총선 이후에 다시 불고 여사의- 나오죠. 아, 다시 불고 나온다 봐야죠. 지금 총선에 묻혀갖고 조용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다시 이제 특검이 그때 뭐 특검 되니 안 되니 그러다가 한번 또 취소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취소는 됐는데, 아마 민주당이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재발행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글쎄요. 제가 보건데 어쨌거나 뭐 국민 앞에 평등해야 돼요. 많이는. 뭐 대통령 부인이라 그래서 예외를 둬서는 안 되고, 뭐 당대표라 해서 대통령에서 예를 둬서는 안 되는 거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약 특검법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진짜로 내가 뭐 탈탈 털어도 없다라고 수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로 내가 떳떳하면 나는 받으면 된다.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해도 되는데, 김건희 여사 사주가 그래. 편탄한 사주가 못 됩니다. 아무리 내가 편하게 가고 싶어도 타고난 사주가 이렇게 고달픈 사주다 보니까 빌고 빌어야 되는 사주인데, 까딱 지금 영부인으로서 잘못 빌면 또 뭐 천공이니 만공이니 그 소리 나오니까 좌우지간도 내 인생을 본인이 더 잘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자, 그러니까 특검법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이기든 지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제가 있죠. 아, 그렇다고 지금은 영부인이니까 뭘 그렇잖아요. 기속돼 있어갖고 지금 어떠한 것도 정치적인 것도 받지를 못하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관제는 끼어 있다. 김건희 여사 인생에 관제는 분명히 끼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엄연한 제가 개인으로 보는 점사입니다. 뭐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개인적인 점사로 보는 거니까, 혹시나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지지자 분들이 계시고 하더라도 이해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계속 죄송스럽긴 하지만 총선 시리즈인데요. 네.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아, 조국 대표요. 네. 예, 몇 년생이죠? 총선 이후에 어떤 운인가 개인으로 봤을 때, 네, 자, 물론 개인이죠. 점사를 보는 게 개인으로 보는 겁니다. 혁신당하고 상관없어요. 개인 조국을 봤을 때 올해는 관제수가 있습니다. 관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경찰서를 넘나들고 하는 해운년을 관제수라고 그러는데, 올해 우리 조국 대표님은 올해는 해운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농사로 말하면 흉년이에요. 우리가 농사는 풍년 있고 흉년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 조국 대표님을 봤을 때는 올해는 흉년이십니다. 무엇을 해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붐을 일어날지 모르지만, 개인 조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해운년이다.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해운년이다. 특히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야말로 뒤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법의 심판이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 좋다고 봐야 안 좋죠. 안 좋아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예제를 드렸잖아. 농사로 따지면 풍년 있고 흉년이 있는데, 우리 조국 대표님은 올해는 흉년이다. 흉년이다. 네,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선생님 공수대로 뭐 어떤 교도소, 네. 이제 관제수. 간제라고 예. 표현할게요. 그렇죠. 간제가 있어서 네. 한동안 활동을 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그렇다고 가정하면 네. 그 이유는 어떻게 그 이유는 알아보세요? 자 올해는 조국 신두름이 일어났어요. 조국 신두름이 일어나서 잘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개인 조국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진짜 그야말로 침울한 한 해입니다. 뭐 아무리 뭐 간제수가 들어갔고서는 설령 근데 이분은 워낙에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설령 간제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남들처럼 막 그냥 들어가는 순간 내일이면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조국 석방하라고 날릴 거고 진짜 교도소 들어가 있어도 그냥 그 터전에서도 계속 조국이라는 이름은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1년 내내 조국 이름은 나올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정치로 다시 들어올까요? 아니면 아니요, 이 사람은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를 한다? 네, 정치적으로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가 워낙에 원지고 한진 게 많아. 가족들의 모든 이 가족들을 아들, 딸까지 집사람까지 그렇잖아요. 그 사복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얼마나 가족들한테 자기가 미안함이 많겠어. 법무부 장관만 그 타이틀만 쓰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조국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원망 때문에 원성 때문에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교도소 들어가서 교도소 갔다 나면 또 몇 년 동안 정치를 못하는 제한법이 있잖아요. 그 시기만 지나도 제한법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계속 끊임없이 정치를 할 겁니다. 나중에 당신이 다시 명예 회복할 때까지 이 사람 끝까지 내가 보건대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럼요. 자기 개인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좀 나쁜 소리를 될 수 있겠지만 개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 조국의 가족이 이렇게 정치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그런 보복 심리 때문이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할 겁니다. 그 표현을 이제 지지하시는 쪽에서는 개혁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복수라고 하겠죠. 네, 그냥 이제 선생님께서는 개인의 오늘로 그럼요. 절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아유.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네. 이 총선 시리즈를 네. 이제 조국 대표까지만 하고 네. 이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제발 좀요. 저도 부탁이 뭐냐면 조국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개인 점사를 봐주는 거고 어느 당과 상관없이 저는 우리 대표님이 개인 조국을 봐달라 해서 봐준 거고 이분이 오히려 간제수가 들어오고 나서도 이 사람 꿈을 꺾지 않는다는 거를 분명히 설명드리는 부분이었으니까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혹연이라도 뭐 지지하신 분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올해 그만큼 우리 조국 대표님이 안 좋다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